안녕하세요. 진짜요? 어, 근데 제가 진짜로 언젠가는 연구원 B를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결말을 맺는다면, 어, 파멸로 치닫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어,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구원 B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약 터트리는 ASMR을 들으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거나, 구도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근데 제가 방금 엄청 귀한 금을 얻은 것 같아요. 뭐죠? 감독님과 함께하는 지금? 아, 영음 다음이요? 영음 다음은 딱 영음이 있다? 라고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영음 그 자체가 워낙 좀 독보적이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되게 다양한 색깔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음은 딱 영음이다 라고. 까지 흐르는 영음만의 그 유대감과 영음인들의 영음에 대한 그런 열정? 영음인의 프라우드? 그게 들어가서 30기까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대로만 가도 충분히 영음은 영음다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을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BTI 맛보기는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재학생들이 서로 못 만나니까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에다가 서로를 알아가는 걸 만들면 어떨까 해서 서로 MBTI를 토대로 해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안 주고 못 맞춘 사람한테는 벌칙을 주는 식으로 진행했던 그런 괴식 먹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 공중파나 그런 데 나오는 신서유기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저희 학교 선배 중에서 좀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쫀득님이시라고 그분 방송을 보면서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썰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좀 내가 기획한 거에 써먹으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감독님, 혹시 3대 마요가 뭔지 아세요? 3대 마요. 일단 참치 마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죠?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그리고 감독님의 웃음 훔치지 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세 번째 거는 고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능이라는 게 우리가 웃으려고 이렇게 보고 또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막 웃음을 유발하게 하려고 웃긴 영상을 일부러 틀어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또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것도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 들었던 의문이 왜 우리는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가 이 의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이진 않더라도 우울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왜 깊게 파고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감정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호함이나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행위나 그런 표시, 물건, 물질을 통해 감정을 잡아두고 파고들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눈으로 보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느껴져서 해당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우라는 친구는 이 작품 속에서 철저히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학생이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기우에 대한 다른 정보나 이야기, 설명을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우는 관객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우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기우가 정선배와 기태를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우의 눈을 통해서 기태나 정선배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정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방이 너무 깜깜하거든요. 네. 혹시 빌려도 되나요? 네, 네. 다행이에요. 지금 감독님은 빛을 아니까 아마 방도 좀 더 환해질 것 같네요. 저는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왔어요? 감사해요. 이제 인간극장은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약간 페이크 다큐 장르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예능을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약간 그런 큰 틀을 잡았고 그리고 또 인간극장이 되게 대중적인 다큐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유의 그 정직한 편집과 좀 웃긴 장면들을 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인간극장 레퍼런스 삼아서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20살 초반대의 저의 모습이에요. 약간은 제가 사실 막 엄청 좀 나서는 성격 아니고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면이 강한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나오는 그 뚝딱거림이 있어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과장을 한 게 이제 신재훈님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있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전 하트 시그널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 하트 시그널 그 특유의 그 감성적인 장면과 자막과 불금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오글거리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면 그게 또 웃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렇게 팬미팅 하니까 되게 여기가 기숙사가 아니라 베를린 같아요.
독일 거리를 걷고 있나요, 지금? 제 마음에 치명적인 독일 수도. 사실 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약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을 뿐이고, 만약에 정말 제가 진짜 예능 PD가 되어서 그런 제약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면, 전 약간 정치 풍자 꽁트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SNL 중에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봐서 이제 요즘 선거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그런 정치 풍자 꽁트를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제가 뭔가 뮤직비디오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할 때 뭔가 너무 최신 곡보다는 약간 옛날 곡을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공중정원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노래 가사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구현해 보고자 했어요. 공중정원 노래 가사가 저는 좀 어린 시절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지금 좀 낡고 지쳐있는 퇴색된 나를 다시 찾아와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뭔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자유롭고 근데 여운이 좀 남는 그런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영음의 색이 블랙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블랙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는 생각이 나서 그냥 좀 이번에 아예 그냥 컬러풀하게 가보자 해서 이제 우리 각각이 다 이제 다채롭고 좀 컬러풀한 사람들인데 이게 다 어우러져서 뭐 영음이 된다, 블랙이 된다 이런 걸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색을 다 섞어서 블랙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도는 걸 한 사람이 도는 동작처럼 편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영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걸 좀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감독님 잠시만요.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불안한데? 심장마비.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약간 수피의 뒷모습이 많았구나 이거 지금 깨달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가 좀 은세 시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뒷모습 씬이 조금 은세가 수리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맞는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좀 수리가 굉장히 알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설정도 안 나와 있고 솔직히 성격도 잘 모르겠고 그런 좀 신비감을 나타내기에는 앞모습이나 그런 것보다는 뒷모습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주인공은 은세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방인이라는 제목 자체도 뭔가 소희의 어떤 소희의 세상을 모르는 은세를 뜻하는 거고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시에서도 화자가 관찰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영화의 주인공은 은세인데 영화의
영화를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수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주인공 그냥 둘 다라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컨셉을 처음에 떠올리게 된 계기는 그 학산출 오프닝 영상이 What's Your Palette라는 주제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팔레트에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듯이 영음에서 다루는 다양한 영상 장르는 누가 기획하고 찍느냐에 따라 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에 소개되는 영음의 영상 장르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 봤습니다. 저는 영화 그때 이반 촬영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이제 노들섬에 가서 촬영하는 장면을 저희 메이킹 팀이 담당을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날씨가 3월 말이어서 완전히 봄 날씨였고, 또 거기서 이제 한강공원에서 바라보는 이제 서울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영상제 때 CF팀을 맡았는데 그 팀에서도 이제 노들섬을 또 방문하게 된 계기가 그때 촬영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또 선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감독님한테서 향이 나요. 네? 제 취향이요. 맞아요. 엔딩 영상은 그리고 또 새내기 때 만들어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이러한 촬영을 이제 처음 해보는 새내기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궁금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뭔가 이런 영음같이 뭔가 전문적인 장비로 촬영을 하는 게 다들 처음일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킹 필름을 한번 이제 진짜 드라마나 영화 현장처럼 담아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 영음 엔딩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약간 검정색 바탕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엔딩은 뭔가 이제 검정색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영음에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아니면 모든 영상들을 다 체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되돌려 보니까 뭐 감독으로도 그렇고 팀원으로도 그렇고 배우로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장르들을 해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르들을 체험해보면서 제 색깔들을 드러내볼 수 있었고, 또 2년 동안 해본 결과 영음의 대표 색깔인 검정색처럼 그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